오래된 왕국 명성에는 아주 넓고 오래된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수백 년간 세상의 질서를 상징했고 그 아래 수많은 작은 밭과 샘물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성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질서의 수호자였습니다. 어느 날 명성의 울타리 너머 작은 밭을 가진 이웃 한 개가 슬픈 소식을 들고 명성을 찾아왔습니다. 폭풍우가 닥쳤어요. 저희 밭이 모두 황폐해질 거예요. 간절히 청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명성은 자신이 수호하는 질서와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작은 밭의 평화가 깨지면 결국 나의 평화도 위협받는다. 명성은 자신의 가장 단단한 울타리를 위한 나무와 가장 깊은 샘물의 물통을 한 개를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폭풍우는 물러갔고 한 개의 밭은 다시 푸르러졌습니다. 한 개는 명성을 향해 고개 숙여 깊이 감사했습니다. 명성은 잠시 안도했지만 그의 정원 안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는 듬성해졌고 샘물은 절반만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성의 희생을 칭송했지만 명성 자신은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는가?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의 샘물은 말라간다. 명성의 정원이 내부의 불만으로 흔들릴 무렵 푸른 야망의 기운을 품은 새로운 바람, 청운이 명성의 낡은 정원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은 명성의 지친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수백 년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명성은 깨달았습니다. 외부를 지키려 했던 힘이 역설적으로 내부의 기둥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명성은 결국 그 무너진 문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명성의 정원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또 다른 정원, 신명성이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계의 경찰이라 불렀습니다. 신명성 역시 수많은 이웃의 분쟁과 위기 속에서 끝없이 막대한 비용과 무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왜 우리만이라는 분노의 씨앗, 분화가 정원 안의 땅바닥에서 붉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명성과 신명성 모두 자신의 힘을 희생이라 부르는 순간부터 이미 쇠락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섬세한 균형임을 깨달으며 한계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번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명나라와 미국은 닮았는가 다른가?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며 국력을 크게 소모했고 결국 청나라에 밀려 멸망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며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스스로 희생했다고 느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동맹국 현금 요구는 그런 분노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두 나라의 상황은 비슷한 걸까요?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명나라의 몰락 과정부터 살펴봅니다. 임진왜란으로 일본의 침략을 받은 조선을 돕기 위해 명은 대규모 원군을 보냈습니다. 이 전쟁으로 군사비와 인적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명의 세금 제도는 농업 기반에 의존했는데 전쟁과 외부로부터의 은 유입 감소로 국가 재정이 빠르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틈타 만주의 후금, 훗날 청나라가 급격히 성장했고 결국 밀려난 명은 멸망했습니다. 당시 명은 마지막까지 조선의 지원을 원했지만 이미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청에 굴복한 상태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이 배신했다기보다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후 역할을 살펴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찰로서 국제 질서를 주도했습니다. 나토 창설, 마셜 플랜,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 중동 파병까지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국제 공공재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방비, 전쟁 비용으로 미국 국민들은 세금 부담을 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러 패권, 군수산업 성장, 세계 시장 확대라는 이익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은 공짜로 안보를 얻지 말고 대가를 내라며
방위비 분담, 관세, 현금 요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국제공공재 비용을 분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과거 명나라와 현재 미국의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패권국으로서 국제 질서 유지에 큰 비용을 투입했지만 희생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부의 재정 압박과 외부 도전자의 등장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명나라는 농업 기반 국가에서 군병 차출과 은 유입에 의존한 취약한 재정 구조가 멸망으로 직결된 주 원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달러 패권과 첨단 기술,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몰락이 아닌 상대적 쇠퇴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조선은 청에 굴복해 명을 도울 수 없었지만 오늘날 동맹국들은 협상력을 발휘하며 미국과 비용 분담을 조율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정책은 명나라식 최후 요청이라기보다 패권 비용에 대한 재협상 요구로 보아야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명나라는 전쟁과 재정 악화로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명나라처럼 곧바로 무너질 상태는 아니며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재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현금 요구는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패권 비용을 둘러싼 불만의 정치적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현재 국제 질서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